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연민원 892만 8천여 명과 물도의료 등 각종 장비 165만여 대가 투입돼 순수한 우리 돈 우리 기술로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빨리 완공을 보아 1970년 7월 7일 드디어 그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총 길이 428km의 경제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세계 고속도로 역사상 최단기간, 최소 비용으로 이뤄낸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한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시작했다. 또한 전 국토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삶이 편리해졌다. 청와대에 파견되어 경부고속도로 전 노선을 계획하고 확정짓는 데 기여한 윤영호 당시 육군 공병대령.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얽힌 뒷이야기와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의의를 윤영호 당시 대령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뉴스의 그때 그 사람 고승우입니다.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값싸게 또 튼튼하게,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3대 구호였습니다. 지금부터 46년 전인 1968년 2월 1일은 바로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첫 삽을 뜬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장장 428km의 고속도로가 단 2년 5개월 만에 건설이 가능했을까? 대한뉴스의 그때 그 사람. 지금 이 자리에는 당시 육군 대령으로서 청와대에 파견돼 경부고속도로 건설 업무를 맡으셨던 윤영호 회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뵈니까 참 건강해 보이시는데, 회장님께서는 현재도 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회장직으로 계시지만은 그동안 평생을 이 토목과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그 수많은 일 중에서 군 시절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일, 바로 그 일이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이고,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아주 그냥 감명이 깊은 일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당시만 해도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인데 우리는 정말 필사적으로 그냥 열심히 일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그 고속도로가 1968년 2월 1일 날 기공이 돼서 70년 7월 7일 날 완공이 됐으니까 만 2년 5개월 만에 이렇게 끝이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사포로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장비도 많이 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그런 일이. 그 당시만 해도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설계에 대한 지침을 지시를 했습니다. 설계 지침을. 네. 그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기층, 이 밑에 토공 기층은 탄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인들이 주가 처음엔 돼가지고 감독을 했는데 3교대 일을 했습니다. 3교대. 예. 그 공사가 중요한 데는 한 사람 필요할 거 세 사람이 필요하게 해가지고 네. 8시간만큼씩 교대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 시일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 장비를 중장비를 처음 우리 군에 가졌기 때문에 그 중장비 가지고 그냥 공사를 하는데 어려운 곳, 네. 군대에서 동원돼서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했는데, 근데 회장님께서는 공병 장교였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군인인데 이 고속도로에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그건 이제 뽑혀가실 때 어떻게 뽑혀가셨어요? 뽑혀간 동기는 최초에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5군데에다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지시는 서울서 부산까지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지도상에서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걸 한번 따져봐라. 그래서 건설부, 서울시, 재무부, 현대건설, 육군 공병 5군데를 했는데 그 마지막 그 결과의 보고를 공병감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얘기가
당신까지 내가 보고를 다 들었는데 앉으시오. 내 얘기 좀 들으시오. 당신까지 지금 보고를 한 걸 들어보니까 어디는 650억이 든다. 어디는 280억이 든다. 어디는 뭐 400억이 든다. 이러니까 네.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이걸 추진하려면 내가 직접 해야 될 테니까 가거동은 육군 대령 한 사람, 공병 출신 대령 한 사람, 또 공병 중령 한 사람을 보내주시오. 네. 건설부에 이제 기자급을 하나 부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지시를 목표를 받고 하셔야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장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니까 그 윤용호 대령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내가 뽑혀서 선발돼가지고 가셨군요. 갔더니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침에 바로 윤 대령은 청와대. 청와대로 출근하시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청와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민간 건설업자도 많고 한데 왜 하필 그 민간 건설업자를 제외하고 군인을 불러들였을까요, 대통령께서? 그 공사에 어려운 것은 육군 공병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최초의 감독도 우리 공병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첫째가 그 중장비를 가진 것이 우리 공병 예. 육군에서 처음 중장비가 있는 게 우리 공병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 군인들은 대통령께서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명령 잘 듣고 그렇죠. 비밀도 지키고 그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군에서 주동이 돼서 우선 처음엔 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려가셔서 처음 맡으신 일이 예산을 검토하는 일이었다며요? 처음에 맡은 일은 만나자마자 내가 저 청와대 김학렬 비서관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어유 그러지 않아도 내가 가야 될 텐데 갑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때 갔더니 대통령께서 내 명찰을 보면서 윤 대령 앞으로 날 좀 잘 도와주시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선 내가 필요한 게 지도인데 가서 지도를 좀 구해와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 지도를 5만 문제 일하고 1200문제 지도를 육군본부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육광구 가서 그 수령해다 갖다 놨더니 말씀하시기를 육군대학에서 배운 대로 여기 색칠을 하시오. 예. 그래서 색칠을 우선 수원까지 색칠을 하라고 그래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 아까 얘기한 5군데의 견적서를 내놓으시면서 네. 이걸 가지고 가서 전부 분석을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은 그 분석이 되면 내가 예산이 얼마인지 나올 것이 되니까 그걸 좀 하시오. 이런 그 임무를 받아가지고 방을 하나 구해서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그렇게 이제 살펴보실 때 각 서울시나 뭐 건설부나 또 현대건설에서 낸 그 견적 액수가 다 제각기 달랐습니까? 280억서부터 네. 650억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제일 달랐네. 작은 데는 280억, 제일 네. 많은 데 650억. 그러면 그걸 조정해서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그 항목별로 분석을 한 겁니다. 항목별로. 토공이면 토공 항목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얼마로 결정하셨어요? 360억인가 나오죠. 360억.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병을 투입하고요. 네. 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유 이거 더 좀 어려운데 좀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공병을 투입하게 됐어요. 네. 참 이 예산 뽑는 것부터 노선 확정 그리고 실제로 공사까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을 정도로 경북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대통령의 애착이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계기로 경북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964년 말 서독을 방문한 대통령은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서독의 젖줄이 고속도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발전의 기반도 바로 고속도로가 될 거라고 확신한 대통령은 3년 뒤인 196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제시했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청와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서울 부산 간의 고속도로 건설 원칙과 그 대강의 테두리 및 추진 상황, 그리고 여기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방법 등이 보고되었으며 도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의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 공사비는
전체 국가 예산의 23%에 달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시작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결단력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 착공에 첫 삽을 뜨게 했다. 금년부터 착수하는 경부 간의 고속도로 계획 이런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을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자본과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한번 이루어보자. 아직도 아마 이 경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절대 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가 1년 예산 중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23%가 든다. 그러면 뭐 반대 안 할 사람이 없겠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살림살이 하는 1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내가 듣기는 우리나라 전체 네. 1년 예산이 1,600억 된다고 그랬습니다. 1,600억이요. 근데 고속도로에 400억을 투입하면 4분의 1을 투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때 뭐 정치인들이 그냥 아주 반대고 야단들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반대했던 여론 세력들, 네. 뭐 야당이나 또 고속도로 반대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서 그걸 고속도로 건설 반대했어요? 반대한 사람들은 그 내가 신문에도 보고 듣기도 했는데 네. 제일 첫째가 우리나라에 1,600억밖에 안 쓰는 예산의 4분의 1이나 많은 돈을 쓴다는 게 하나고 네. 두 번째는 농사 짓는 네. 농토에 농토를 비료가 없어 고생하는데 비료 공장에도 좀 지어주 그 돈을 주지 왜? 네, 그런 데다 쓰지 왜 이 고속에 쓰느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 예. 세 번째는 차도 몇 대 없는데 예. 세단차 타고 돈 많은 사람들 다니려고 그런다. 네. 그게 지금 되느냐? 네. 좀 더 있다가 예산도 만들지. 나라 많고 그럴 때 차도 많을 때 그때 고속도로 하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식의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먼 앞을 장래를 내다 보시고 좀 반대가 있었지만은 그걸 참 밀어붙여서 일을 끝내셨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 사정도 어렵고 전쟁 후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차관도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 360억이라는 재정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내가 알기는 그 당시에 차관에서 하려고 미국, 일본, 영국, 불란서 뭐 다 이렇게 교섭을 한 모양인데 네. 하나도 돈을 꽂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독일에서만이 검토해보자고 그랬답니다. 아. 독일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 나라 자원이 없는 줄 알지만 사람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됐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간호원하고 강부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때 간호원하고 강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2, 3년 있다가 박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아. 보니까 간호원은 사람 죽으면 시체를 치는 게 간호원 일이고 네. 광부는 그냥 몇 1,000m에 전 내려가서 손이 시커멓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냥 눈물을 흘리고 네, 눈물바다가 독일에다 내고 이 나라는 이게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예. 이러고 독일에다 물어서 어디 좀 좋은 거 보일 수 없느냐 했더니 고속도로를 보이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속도로를 한번 타보니까 뭐 160km인가 얼마를 달리니까 그냥 언뜻 생각이 야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으면은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에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막 들어가서 돌아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을 직접 방문해 보시고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결심하신 것 같은데. 타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예산 관계가 있는데 네, 그 그 예산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이 나왔고 이념 물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마침 월남 전장이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서 원조를 좀 받게 됐답니다. 네. 이것저것 합해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전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군에서 일부 이제 지원이 되고 하면은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